열정이 있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준비한 신개념 소액투자클럽 소금쟁이. 저희가 준비한 특전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소금투자 특전에는 기획상품 투자 설명과 우량물건 번개 설명회가 있으며, 둘째, 재기교육 특전은 논스톱 경매교육과 재수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셋째, 친구 특전은 경매 동영상 스피드 옥션 20만원 할인과 경매학습지 큐브, 도기안과의 1:1 무료 상담 총 40만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검증된 확실한 투자 기법 3가지로 철저히 무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소금쟁이 재산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하루 880원. 저렴한 비용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십시오. 지금 선택하세요. 소금쟁이는 당신의 힘찬 미래에 분명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학원 경매 배워봐요. 실전 경매 특별함이 있어요. 입법 선수 협회에서 만나요. 어서 빨리 결심했어 우리 함께.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경매사협회.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팟빵에 질문을 올려놓으신 분의 어떤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질문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한 주간에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생겼죠. 이번에 그 청주지사가 계약되었습니다. 청주는 충청북도죠. 예, 충청북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이죠. 물론 이제 수도권에 비하면은 적은 도시가 맞겠습니다만은 그 일대에서는 굉장히 큰 도시에 속하고, 무엇보다도 그 청주, 즉 충청북도에서 경매, 올바른 우리 대한공경매사협회의 뛰어난 교육 프로그램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기대할 만하고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하여간 이 보면은 그 최근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어떤 성정이 좋으시고 어떤 책임감도 분명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믿고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죠. 무엇보다도 저희가 지사를 뽑을 때 제가 가장 관심 있게 이렇게 바라보는 점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속물근성이 있는가, 또는 이기적인가, 또는 어떤 조직의 화합을 해칠 수 있겠는가 정도를 주로 봅니다. 어차피 경매에 있어서 경매 실력이 엄청나게 좋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대한공경매사협회의 교육을 알고 있는 이상 그 사람은 이미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 PT를 받으시는 분들이 고르는 물건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고르는 물건의 수준차는 굉장히 많이 차는 걸 많이 느낍니다. 하여간 우리 협회에서는 금년 들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벌써 대한공경매사협회 전국지사는 8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유능한 어떤 지사장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방송에 들릴 것은요, 팟캐스트죠. 예, 팟빵에 올라와 있는 질문이 하나 있으셔서, 제가 오전에 녹음해 드리기로 약속을 드렸는데, 제가 오전에 좀 바빴습니다. 회의를 좀 많이 하느라고요. 이제 한번 읽어드리면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팟캐스트를 잘 듣고 있습니다. 정말 유익한 방송이고, 경매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방송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줄 알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경매 물건 검색하다 보면 수도권 오피스텔이 저가에 낙찰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제 사견으로는 예전엔 인기가 많았으나 요새는 매매 거래가 잘 안 되고 제값도 못 받을 것 같은데 시세보다 저가에 낙찰 받으면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물론 시세보다 저렴하면 좋은 거겠죠? 하고 웃으셨네요. 예, 당연한 소리죠. 예. 물건에 편견을 갖지 말자 잘 알고 있지만 시간이 되신다면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 협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바쁘시면 방송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생각나실 때 방송해줘도 상관없습니다. 협회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하시는 일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축원들을 들으면요. 옛날에는 좀 멋쩍었지만 요즘에는 감동스럽습니다. 그리고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어떤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일면식도 모르는 분에게 어떤 이런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스러운 일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 답변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피스텔 투자를 하실 때 제가 이제 옛날에도 했던 강의 중에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가장 깊이 해야 될 투자 중에 하나가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그럼 아파트는 무조건 피합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겠지만 저는 아파트를 사서 1억 이상 남긴 물건도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생각은 편협되게 하시면 안 되죠. 저는 말씀을 드릴 때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은 피하세요 한다고 해서 저 스스로가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을 보지 않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닙니다. 저도 입찰을 보고 물건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나 오피스텔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것보다 시세 차익을 훨씬 더 많이 갖는 물건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좁은 문을 가지고 내가 한 몇 건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하세요, 오피스텔 하세요 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의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주어진 자본을 가지고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자기가 갖는 처지에 맞춰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은 부적합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들의 아끼는 자녀가 어떤 어른들이나 먹는 이빨이 좀 단단해야지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음식을 이렇게 애들이 먹으려고 하면 못 먹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애들이 이 음식이 나쁜 거야? 라고 물어보면 나쁜 건 아니지만 네가 씹기에는 안 좋아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거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피스텔은요, 우선 비추입니다.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은 낙찰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목적인 시세 차익이 낮죠. 시세 차익이 낮으니 이왕에 돈을 벌려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오피스텔을 사는가라고 물어보면 오피스텔은 투자 대비 월세가 좀 잘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월세를 받으려고 오피스텔을 사지 않습니까? 물론 상가도 월세를 받으려고 삽니다. 그러나 상가는 낙찰 가율이 굉장히 낮죠. 반면 오피스텔은 낙찰 가율이 높습니다. 그러니 월세가 목표인 분이시라면 상가 쪽으로 머리를 굴리시면 되고 월세 이런 것보다는 파는 거가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 오피스텔 쪽, 아파트 쪽으로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면 부자 마인드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 월세 좀 보면서 월세가 강하다 그러면 판매 같은 거는 월세만 나오면은 이렇게 상관없다라는 주의면은 상가 쪽을 추천드리고 내가 지금 월세는 받지만 언제고 바로 팔아버리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피스텔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가는 안 팔리는가라고 물어보면 수익률만 잘 나오면 그런 상가가 더 빨리 팔리기도 하지요. 그러니 수익률이 잘 나오는 상가만 잘 잡는다면은 굳이 오피스텔 쪽으로 머리를 굴리실 필요도 없고
그래도 나는 오피스텔만 좋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판매를 고려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판매가 잘 될 수 있는 지역의 오피스텔에 응찰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좀 특별한 질문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기 있네요. 매매 거래가 잘 안 되고 제값도 못 받을 것 같은데 시세보다 저가에 받으면 좋나요? 예, 당연한 말씀이죠. 그리고 매매 거래가 잘 안 되고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빌라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매매 거래가 잘 안 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 들어와서 물건을 잡으실 때 이게 내가 거래와 매매를 전제로 해서 잡으면 절대로 올바른 투자자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사람은 항상 매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전세도 노력한다고 해서 언제 일정대로 착착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이고 그 노력의 상태를 중간 점검을 꾸준히 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지 매매도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임대도 내 뜻대로 되는 물건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그거는 부동산을 사보거나 팔아보지 않는 사람 또는 그런 경험이 좀 적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사는 게 여러분들의 몫인 것이고 최대한 노력을 하되 결과는 받아들이는 매매와 임대 면에서는 여러분의 의지가 크게 통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그런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곧 부자 마인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고 원망도 하고 하겠지만은 그러면 늙어가는 본인의 육신도 늙지 않게끔 좀 해보시지 그러십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아는 것이 곧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선은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겠다고 누가 말을 하면 가능하면 저는 그다지 하세요 하고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물건의 개별적 속성상 낙찰 가율에서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월세가 너무 잘 나오는 지역이고 월세가 충분히 잘 나오다 보니까 투자 원금이 거의 없는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라면은 오피스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물건을 사보면 오피스텔이 인상폭이 100만원어치 될 때 빌라는 500만원어치도 인상폭이 더 커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5배 이런 개념이 아니고 돈의 규모로만 본다면 오피스텔의 상승 속도보다는 빌라의 상승 속도가 크고요. 빌라 같은 경우는 옆집에 신축이 들어오든 뭘 하든 간에 큰 타격은 잘 안 받습니다만은 오피스텔은 요 앞에다가 또 다른 오피스텔이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풀 옵션 이런 식으로 이제 떠들어 버리면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의 임대 수요라든지 임대 가격, 임대 수준이 직격탄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아파트나 오피스텔 중에서는 보유하면서 안정성을 찾기는 솔직히 힘들고 등락이 좀 차이가 있고 또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경우에는 옵션에 따라서 또 물건의 가치가 결정되기도 한다는 점, 예, 요런 점, 그 다음에 주변에 신축 오피스텔이 오고 비슷한 가격이면 그쪽으로 손쉽게 이동을 해버린다는 점 때문에 오피스텔의 투자에 있어서는 나름 불안정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판매만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오피스텔도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판매에 방점을 찍으면은 멍청한 짓이 되는 것이죠.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어떤 방점을 찍어야지 판매가 잘 되고 언제 되느냐에다가 무게를 실으면 뭐하러 팔고 힘들게 고민하고 그럽니까? 그냥 은행에서 돈을 갖고 있어 버리시면 되죠. 이득 같은 거는 안 봐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냥 단지 돈을 들고만 있으면 될 거를 굳이 부동산에 들어가서 대박을 쳐야 될 것 같고 또 그 물건이 빨리 팔려야만 될 것 같고 이런 이유로 마음속에 괴로움을 갖고 살 것 같으면 아싸리 물건을 안 사고 돈만 들고 있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죠.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을 하고 오피스텔을 한다
라고 하면 그냥 물건이 팔리는데 어떤 포인트를 주니까 오피스텔 얘기가 나온 것이고, 실제로 수익률 개념으로 본다면 또는 시세 상승률의 개념으로 본다면 다른 물건이 더 좋기도 하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판매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 지우라. 이거 중요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간단합니다. 이 물건이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이 물건은 오피스텔이요? 이건 역세권이에요? 아니에요? 번화가 쪽에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는 허름한 데 있어요? 이 모든 어떤 현상들의 결정체가 시세이기 때문에, 직접 조사를 했을 때, 시세가 좀 낮고, 좋은 가격에 매입만 할 수 있고, 세만 땅땅하게 나와준다면은, 굳이 오피스텔도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물건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각 물건마다 시세조사를 개별별을 해가면서 판단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건 아니네요. 더 특별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질문을 더 특별하게 적어주시면은 제가 디테일하게 또 설명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까도 눈발이 살짝 날리던데요. 예,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송년회 벌써 신청하신 분이 90명이 훨씬 넘습니다. 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100석이 정원이지만 20석, 30석까지 더 구겨 넣으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120석. 그러면은 지금 90 몇 석입니다. 아직 안 하시고, 신청을 안 하시고 있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기에 따라서는요, 이번 큐브 이후에, 소금쟁이 론칭 기념으로 첫 투자 물건이 오픈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미정입니다만은, 그런 물건이 준비 상태에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은 관심과, 호기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